퇴직금 들고 세계 여행 나선 59세 대기업 부장. 5년 후 지갑을 열어보니 서론 떠나는 순간 꿈꿨던 은퇴 vs 현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59세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김정호 씨가 겪는 가슴이 벅찼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언젠가 자유롭게 여행하며 살겠다고 꿈꿔왔으니 마침내 그날이 왔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3억 원 정도를 손에 쥐었고 그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처음 1년은 환상적이었다. 유럽의 낭만적인 골목길, 동남아의 따뜻한 해변, 남미의 이국적인 풍경. 숨 막히던 회의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듯 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고 어디를 가든 똑같은 패턴의 삶이 반복되었다. 여행의 설렘은 사라졌고 새로운 것을 보아도 감흥이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지갑을 열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잔고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은퇴 후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은퇴 후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김 씨의 사례와 더불어 비슷한 경험을 한 3명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소비 계획이 없으면 위험하다. 사례 1. 난 연금도 있고 저축도 많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 50대 초반까지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던 박선우 C62세는 비교적 탄탄한 재정을 갖추고 있었다.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4억 원 가까이 있었다. 은퇴 후 첫 해에는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지출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한 달에 50만 700만 원을 쓰다 보니 5년이 지나자 거의 반 이상이 사라졌다. 남은 돈으로는 앞으로 2030년을 버티기가 어려워 보였다. 결국 그는 여행을 멈추고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교훈: 퇴직금이 많다고 방심하지 마라. 은퇴 후에도 체계적인 소비 계획이 필수다. 해결책: 일정한 생활비를 유지하며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라. 2.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로웠다. 사회적 관계를 간과하면 안 된다. 사례: 이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김현숙 C61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다. 교육업계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은퇴 후엔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을 하며 자유를 만끽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떠난 해외 생활.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서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왔다. 주변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고 가족과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녀는 외로움에 지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떠돌던 탓에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져 있었다. 다니던 동호회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교훈: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은퇴 생활은 허전하고 고립되기 쉽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3.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은퇴 후에도 생산성이 중요하다. 사례 3. 그냥 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허전해. 박진수 C65세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퇴직 후에는 절대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없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유튜브도 보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작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교훈: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해결책: 노후에도 일을 하거나 생산적인 취미를 찾아야 삶의 활력이 유지된다. 결론: 은퇴 후 꿈꾸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김정호 씨가 떠났던 여행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 퇴직금만 믿고 무작정 소비하면 안 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 놀기만 하는 삶은 오래가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은퇴 후의 삶, 이제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전략. 1. 적정 소비는 필수. 심리학이 말하는 돈과 행복의 균형.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과 경제학 연구는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 수준에서 한계가 온다. 그 이상을 벌거나 소비한다고 해서 행복도가 극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소비가 많으면 즐거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어 만족감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안이 커진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을 위해선 적정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가성비 소비의 기준 세우기. 비싼 해외여행보다 의미 있는 국내 여행을 늘리는 등 소비 습관을 조정. 경험에 투자하기. 물건보다 경험, 예술, 운동, 여행 등에 돈을 쓰면 만족도가 오래 지속됨. 심리학 연구에서 검증된 사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기.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 지속되는 부분. 외식, 쇼핑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결론. 은퇴 후에도 행복한 소비를 위해선 적정 소비가 필수다. 2. 뇌과학이 말하는 건강한 노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단순한 여가 생활만 즐긴다면 뇌는 빠르게 퇴화한다. 뇌과학자들은 노화 방지를 위해 인지적 도전 카그니티브 챌린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3050% 낮아진다. 반대로 새로운 경험 없이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 뇌의 가소성이 줄어들어 노화가 빨라진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새로운 기술 배우기.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코딩, 드로잉 등. 낯선 환경 경험하기. 새로운 장소 방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적절한 스트레스를 통한 뇌 활성화, 약간의 도전이 동기부여와 뇌 건강에 도움됨. X. 공모전 참가, 블로그 운영 등. 결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3.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 유지. 적극적 소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은퇴 후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줄어들면 결국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소규모라도 적극적 소득 액티브 인컴을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 미국 퇴직연구소 RET RESEARCHCNTR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소규모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10년 더 건강하게 산다. 이는 경제적 안정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소자본 창업, 온라인 판매, 블로그, 유튜브 운영, 재능 기반 강의 등. 파트타임 일자리. 은퇴자, 대상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취미 기반 소득 창출. 투자연금 활용. 안정적인 배당주, 월 지급형 연금, 소액 임대사업 등. 결론. 은퇴 후에도 소규모 소득 창출을 고려해야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마무리. 설계된 은퇴가 행복한 은퇴다.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떠난 즉흥적인 은퇴는 결국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김정호 씨처럼 5년간 여행하며 현실을 깨닫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은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갖춘다.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야 한다. 작게라도 적극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설계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계획된 은퇴와 즉흥적인 은퇴 중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